1년여 만에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초등학교에 한국의 시구가 새겨진 벽화가 제작됐습니다. 그대는 봄이요, 꽃이라는 시구입니다. 20대 히스패닉 남녀가 한인업소에서 인종 증오 낙서와 욕설을 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한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한 미스매치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47만 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대신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DC, 즉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같이 공고했습니다. 먼저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더 이상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새 권고안은 모임 규모나 실내외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전역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권고된 이후 1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된 겁니다. If you are fully vaccinated, you can start doing the things that you had stopped doing because of the pandemic. 그동안 연구 결과 이스라엘에선 백신이 유증상 감염의 97%, 무증상 감염도 86%를 예방한 것으로 조사됐고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끝낸 1억 2천만 명 가운데 극소수만 코로나19에 감염돼 백신 효과가 뛰어난 걸로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버스나 기차,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측 불가였던 만큼 사태가 다시 악화하면 권고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조치라며 1년 넘게 규제 속에 지친 미국인들에게 거대한 전환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LA 통합교육구 교육감 그리고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교육위원 모두가 우길기 벽화 수정 작업을 오는 여름쯤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수정 약속을 연기했던 교육청이 이번에는 제대로 지킬 수가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길기 벽화를 빠르면 오는 여름까지 수정하겠다. LA 통합교육구가 로버트 케네디 스쿨 체육관 벽에 그려진 우길기 벽화를 빠르면 오는 여름까지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교육구는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길기 벽화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Discussing amongst themselves what they'd like to see, what they'd like to replace it with, and we're allowing and respecting those voices. It'll take a little bit more time, but expect to see that community's voice expressed on their walls, just like we are here today. 커뮤니티를 상징하고 다인종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벽화가 그려질 전망입니다. 저희 계획은 저희가 이번 여름 끝나기 전에 이제 끝내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부모님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거기 모든 지역에 사는 분들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 거예요. 우선 한인 사회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길기 벽화 수정을 2년 넘게 지연해온 교육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하게 나가듯이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인 주요 단체들이 힘을 모아 우길기 벽화 수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과 합쳐서 한 번 더 이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윌샤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미팅에서도 우길기 벽화 수정 문제에 대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러 안건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 상태인데 벽화 변경 사항은 주요 안건 의제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오는 여름까지 우길기 벽화를 수정하겠다는 LA 통합교육구 약속. 교육구가 이번에는 제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한인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의 식구가 새겨진 벽화가 공개됐습니다. 그대는 봄이요 꽃이라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제막식을 취재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의 한 외벽을 LA 한인타운이 가득 채웠습니다. 한인타운의 상징 다울정은 물론 밝고 희망찬 주민들의 모습과 다양한 조형물들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외벽은 유명 한국 캘리그래피 작가의 그대는 봄이요 꽃이라라는 작품으로 수놓았습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통합교육부가 함께 추진해온 초등학교 벽화 프로젝트입니다. 다인종 학교 학생들이 많은 이 LA 학교에서, 특히 이제 피코 유니온들이 한인들이 많은 학교에서 이런 벽화를 만들고 또 다시 이제 그 제막식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이 벽화 때문에 좀 더 많이 학생들이 오면 더 반가운 일이 되겠고. 호바트 초등학교에 2군데, 그리고 마리포사 초등학교에도 한 군데의 벽화가 설치됐습니다. 한인타운의 역사와 다양성을 한인 작가의 손으로 벽화를 통해 표현해냈습니다. Hope for Koreatown, history of Koreatown, and diversity of Koreatown. And I really wanted to incorporate all three of the themes into one. Actually, the most memorable thing that came to my mind while working on it is thinking about my family, how they immigrated to Koreatown in the early 70s, actually. 오랜 기간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던 학생들을 다시 맞이하는 기분 좋은 백투스쿨 선물이 됐습니다. With the Consul General from Korea, Consul General Park, with their support, we've beautified the campus, showing the children how important diversity is in the communities that we serve, how important the Korean community is to the fabric of Los Angeles, and we're celebrating all students being back in school. It's a great day. LA 총영사관은 인종을 아우르는 화합과 협력의 메시지를 담은 학교 벽화 설치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런 일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 한 업소에 20대 남녀가 아시안 인종을 증오하는 낙서와 욕설을 한 뒤 달아났습니다. 업소에는 손님들까지 많았지만 이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욕설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경찰은 한인들의 신고에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히스패닉계 남성과 여성 한 명이 식당 유리문에 빨간 마커로 마구 낙서를 합니다. 이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업주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너희는 미국에 속하지 않는다며 인종 혐오 발언까지 쏟아냅니다. 어젯밤 10시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희 정문에다가 그냥 유리 전체에다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너 나와라, 내가 너 죽일 거다, 막 너네는 다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런 형태로 막. 고객들이 식당 안에 있는데도 이들의 행패는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페퍼 스프레이까지 들고 업주를 향해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Well, I'm very sad to see that those graffitis are put on the wall for Asian people to. I don't think it's not right at all to be abusing Asian people.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로 추정되는 히스패닉계 남성과 여성 용의자를 식당 근처에서 체포했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이들이 도망가는 경로를 추적해 경찰에게 알려주는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업주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들의 행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애인데 이번에는 저희랑 얼굴이 맞닥뜨리니까 이제 더 심해진 건데 얘가 다시 안 올까가 더 걱정인 거예요.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한인 사회에 아시안을 향한 증오 분위기가 또 하나의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미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종원 특보원이 전하겠습니다. 이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이 모든 메뉴가 전체적으로 전달에 비해 1달러에서 3달러 정도씩 올랐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소규모 식당들도 가격 인상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Yeah, I've been doing this 25 plus years and I have
never in my life seen wings doing what they're doing. I've been raising my wing prices every week for the last 5 weeks.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도 물가 상승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곳 패스트푸드점 유리창에 사람을 구한다는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 일대 음식점 대부분이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미 전역의 음식점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요즘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미 정부가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매주 $300씩 나눠주는 실업 수당이 이유로 꼽힙니다. People, they used to make minimum wage. They make more money with unemployment. So they decide to stay home. 사람을 구하려면 임금을 올리고 추가 인센티브까지 줘야 하다 보니 상품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2%나 올랐는데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물가 충격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2%포인트가량 급락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치솟으면서 미국 정부가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급격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하지만 연준은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나타난 불균형이 빚은 미스매치, 즉 불안정성 때문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민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부의장은 강조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 가속화가 팬데믹 동안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연준은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자산 매입 규모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9만 건보다 2만 건이나 적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또다시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고용 회복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20만 건 초반대였던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2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네, 멈춰서버린 거대 송유관 운영이 주말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정상화는 몇 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유관 업체는 해커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돈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콜로니얼 송유관 해킹 사건으로 사재기 등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 공급 지연이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송유관이 재가동을 시작했고 이번 주말부터는 지역별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해킹 사태에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배후 세력이 러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콜로니얼 측은 이번 해킹 사건으로 500만 달러를 해커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돈을 전달했고 연방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해킹 사건의 범인으로 신생 해킹 단체 다크사이드를 지목했습니다. 동유럽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다크사이드는 지난해부터 랜섬웨어 공격으로 기업들에게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가상화폐 광풍로 몰고 온 일론 머스크. 갑자기 비트코인 결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지 석 달 만입니다. 또 한 번 가상화폐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보도에 정다은 기자입니다. 테슬라 차량을 파는 미국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착각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와 함께 등록됐던 비트코인 선택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 3월 테슬라 차 대금을 비트코인으로도 받겠다고 선언한 지 2달도 채 안 돼 중단한 겁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화석연료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중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의 폭탄 발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옹호하고 실제 테슬라를 통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기도 하면서 가상화폐 광풍을 주도했던 머스크의 태도 변화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문제는 머스크가 가상화폐를 띄우기 전 이미 제기됐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저희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앞서 테슬라는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가 이 중 일부를 팔아 약 1억 달러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디지털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발언 하나에 의해서 또는 시장의 일부 변경에 의해서 크게 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시세 조정과 비슷한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이른바 펌핑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시세 조정은 처벌할 근거도 없어 머스크가 조사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의 중요한 빅딜이 사실상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과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분야의 합의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관심사인 코로나 백신, 미국의 관심사인 반도체, 배터리를 놓고 양국이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관련 업체 CEO들이 다음 주 워싱턴에 총집결합니다. 한국에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미국에서는 백신 업체 모더나와 노바백스사의 CEO가 워싱턴에 오기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보스턴에서 워싱턴에 내려와 한국과 mRNA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계약 조건에 대해 양측 합의가 끝났고 방셀 CEO가 워싱턴에서 한국 파트너 기업과 최종 서명하는 일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mRNA 백신을 공급할 아시아 백신 허브국으로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Korea does have the proven capacity and deep bench of manufacturing and technical expertise. There is a recognition that if any country can pull this off, it might be Korea in the short term. 삼성은 이번 워싱턴 회동을 통해 2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SK는 조지아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 등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까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하지만 세계 1위를 달리던 한국 반도체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상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71.6%,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위상입니다. 하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 수준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만 1등일 뿐,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사람의 뇌로 치면 메모리 반도체는 암기력,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추론 능력에 해당합니다. AI 등 고도화된 기술 영역일수록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큽니다. 최근 품귀 현상을 빚는 차량용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타이완 TSMC의 점유율은 56%, 삼성전자는 18%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설계, 팹리스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존재감조차 미미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1등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메모리를 확대하는 과정인 거죠, 지금은. 전통의 시스템 반도체 강자인 미국 인텔은 우리 돈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했고, 타이완 TSMC는 올해 3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시스템 반도체 세계 경쟁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 마이크론을 필두로 한 후발주자들의 공격적인 추격에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K 반도체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전체 수출의 20%를 넘는 반도체의 위기는 우리 경제의 위기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남북 군사 분계선 지역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례적인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하인 기자입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방한 이틀째인 어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Ms. Haynes, do you have any plans to communicate with Pyongyang during your visit? 헤인스 국장은 대북 정보 등을 다루는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을 비롯해 한국 측 정보 분야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대북 정보 공유 필요성 등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국의 인적 정보인 휴민트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헤인스 국장은 오전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봤습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을 이해하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견제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헤인스 국장은 오늘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정세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을 교환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마친 새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한 뒤 한국으로 넘어왔던 헤인스 국장은 방한 사흘째인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길고 또 길었습니다. 찬반도 치열했습니다. 정치적인 논쟁까지 벌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침내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실내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스크가 상징했던 코로나 시대, 이제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성급한 듯하지만 그동안 모두가 고생 많았습니다. 이문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